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수수께끼로 가득 찬 은하를 유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정말 희귀한 태양계 외행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못할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멋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학자들은 수많은 태양계 외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론상 지구와 비슷한 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 외행성에는 그런 행성보다 지옥과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훨씬 많습니다. SF 작가가 아무리 엉뚱한 행성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은하계 어디에는 반드시 그와 비슷한 별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행성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시무시한 태양계 외행성 셀렉션을 선보입니다. 영원한 얼음 행성 OGLE 2005 BLG 390LB 가장 위험한 행성을 둘러싼 여행은 2006년에 발견된 이 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5.5배의 질량을 가진 슈퍼어스이고요. 발견 시점에서는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태양계 외 행성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행성과 태양의 거리는 대략 21,500광년. 이 행성과 주성과의 거리는 대략 2에서 4AU로 많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태양계로 치면 대개 화성에서 목성 간 거리에 해당해요. 문제는 이 행성은 태양계가 아니라 아주 어두컴컴한 적색 외성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성의 온도는 50켈빈, 즉 섭씨 영하 223도 미만으로 매우 춥고 가장 추운 외계 행성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마도 이 행성에는 일반적인 대기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 있던 가스는 모두 얼음 형태로 행성 표면에 얼어붙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트리톤이나 명왕성의 필적과는 영원한 추위 때문에 이 행성은 스타워즈의 얼음 행성에 빗대어 비공식적으로 호스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행성과 비교하면 호스는 낙원과도 같은 휴양지라고 볼 수 있죠. 호스에서는 적어도 호흡을 할 수 있지만 이 행성에서는 강력한 히터가 켜진 우주복이라도 없다면 어떤 루크 스카이워커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국군의 워커라 해도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지옥의 행성. 너무 추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금방 따뜻한 곳으로 이동할게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행성 여행. 다음 목적지는 개자리 552, 일명 얀센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41광년이라는 상당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질량은 지구의 7.8배입니다. 개자리 552는 주성 근처에 있습니다. 주성과의 거리는 수성에서 태양보다 훨씬 가까우며 조석 고정되어 있어 주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낮에 해당하는 쪽에서는 온도가 섭씨 2300도 정도일 것이고요. 밤에 해당하는 쪽은 그보다는 조금 추운 1371도입니다. 지표의 절반 정도가 철이 녹을 정도의 온도에 도달하는 이 행성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린 태양 주변에 있는 가까운 예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지구 정복을 꾀하는 악마나 사령대군만 없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양의 성수가 필요할 테고 전 세계 종교에서 최고의 엑소시스트를 데려와야 할 테니까요. 어린아이 행성. 다음 목적지는 우리에게 45억 년 전 태양계 천체의 대략적인 모습을 알려준 멋진 행성입니다. 황소자리 V830b. 이 행성의 나이는 주성과 마찬가지로 아직 200만 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행성이 형성되었을 때 이미 지구상에는 도처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올드한 문화를 가진 호모 하빌리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 시점에서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젊은 외계 행성 중 하나랍니다. 황소자리 V830b의 질량은 토성보다 훨씬 크지만 목성보다 약간 낮습니다. 행성과 주성과의 거리는 수성과 태양 거리의 7분의 1. 한 번의 공전에 필요한 시간이 채 5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성은 핫 주피터, 다시 말해 뜨거운 목성이라고 불립니다. 황소자리 V830계에서는 진정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 항성계는 아마 미행성이나 해성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황소자리 V830b도 그 밖의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 행성들도 매일같이 심한 폭격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현대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행성도 형성 당시 궤도에 계속 머무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새로운 항성계라면 처음부터 불안정한 궤도를 가진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해성뿐만 아니라 지구 크기의 천체가 몇 개나 낙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V830b 자체도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여 진로에 있는 것을 모두 밀어내면서 멀리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미래이죠. 구름 행성. 여러분 다들 모여주세요. 기념사진 잘 찍으셨나요? 별똥별이랑 부딪힌 분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성에서는 파괴적인 대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거나 안정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주선 창문에서,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저 너머에 있는 기묘한 구름 구체가 우리의 다음 목적지 WASP-17b입니다. 원하신다면 이 별을 거의 뚫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직경은 목성의 약 2배이지만 질량은 2분의 1입니다. 즉, 이 별은 외계 행성 중 가장 밀도가 낮은 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참고로 이 행성의 대기 중에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이 행성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름은 항성의 자전과는 역방향으로 공전하는 역행 궤도를 가진 행성 중에서는 처음 발견된 외계 행성이기도 합니다. 왜 역행 궤도를 가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어쩌면 단순한 우주의 장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과 녹은 유리의 행성. 우주라는 벨벳 위에 놓인 선명한 블루 사파이어 HD 189733AB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주목해주세요. 다만 멀리서 봐야 합니다. 아쉽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 행성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HD 189733AB는 크기와 질량 모두 목성을 약간 웃도는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아까 소개한 두 행성과 마찬가지로 이 행성도 주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성과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으며 낮에는 굉장한 고온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이 행성의 대기 중에는 항상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풍속은 시속 8,700km에 이르며 바람에 의해 고열의 미세한 규산염 입자가 날아다닙니다. 그야말로 초거대 모래폭풍인 셈이죠. 우리가 이곳에 탐사선을 보낸다 해도 이 폭풍에 의해 파괴되어 버릴 겁니다. 바람만으로 부족하다면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멋진 행성의 대기 중에는 정기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물의 비도 아니고 금성과 같은 황산의 비도 아니에요. 이 행성에 내리는 것은 바로 녹은 유리비입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행성. 폴아웃이나 스토커, 메트로 같은 비디오 게임 좋아하시나요? 방사능으로 오염된 황야의 신비로움에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가이거 카운터 소리가 감미롭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행성이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PSR B1257 플러스 12C 별칭 폴터가이스트입니다. 이
이 행성은 드라우글과 포베톨로 명명된 다른 두 개의 행성 PSR B1257 플러스 12AB와 함께 리치라는 이름의 펄사 PSR B1251 플러스 12G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펄사는 폴터가이스트를 포함한 자신의 행성에 체르노빌을 웃도는 방사선을 항상 퍼붓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펄사의 자기장은 초강력 마이크로파의 발생원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바로 그 마이크로파예요. 따라서 폴터가이스트에는 단단한 지표면이 있지만 방호복을 입고 있더라도 상륙할 수는 없습니다. 산채로 익혀질 것이기 때문이죠. 폴터가이스트, 드라우글, 포베톨의 가장 큰 수수께끼. 그것은 바로 기존의 다른 펄사 행성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펄사로 태어나는 항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펄사는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대변동은 항성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들은 주성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HD 21388-B 2019년 발견된 행성 HD 21388-B. 이 행성은 지구에서 큰 부리 세자리 방향 156광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항성 HD 21388-5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항성은 태양과 비슷하지만 약간 어립니다. 그 외에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없습니다. 대신 그 행성인 HD 21388-5B는 매우 흥미로운 존재인데요.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9배, 크기는 지구의 약 1.7배에 해당하며 이른바 슈퍼어스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주성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구 시간으로 하루도 안 돼 주성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가깝다면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행성은 주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낮의 반구 온도는 섭씨 1850도 혹은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표면 온도는 금성처럼 납을 녹이기는커녕 철마저 녹여버릴 정도입니다. HD 21388-5B는 분명 임팩트 있는 광경을 띠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온도라면 행성 표면에는 녹은 금속과 그 화합물의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행성의 자연계에서는 바다에 의해 독특한 액체 순환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해면에서 증발한 철은 보다 저온인 밤쪽 반구로 운반되어 거기서 비가 되어 쏟아집니다. 즉, 이것은 행성이라기보다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WASP-121b 또 하나 지옥 같은 행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ASP-121b 이 행성은 지구와 고물자리 방향 850광년 거리에 있는 항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히로인은 이른바 핫 슈퍼어스로 분류되는데요. 이 행성은 핫 주피터로 분류됩니다. 이 말이 주성 주위를 지근거리에서 공전하는 거대 가스 행성을 나타낸다는 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WASP-121b는 크기도 질량도 목성의 1.8배 정도입니다. 이 행성은 약 30시간 만에 주성 주위를 한 바퀴 돌게 되는데요. 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행성은 주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의 낮의 온도는 HD 21388-5B를 상회하며 섭씨 2500도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 행성의 대기 중에는 철, 크롬, 바나듐, 니켈과 같은 금속 화합물 기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도 금속의 비가 내리고 있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예상 밖인 건 적어도 성층권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WASP-121b는 성층권에 물이 발견된 최초의 태양계 외행성입니다. 재미있게도 일부 무책임한 언론인들은 지구에 분신이 발견됐다고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니켈에 비가 내리는 분신이라니 근사하죠? KE-141b
인터넷상의 일반용 과학기사에서 K2-141b는 흔히 가장 지옥을 닮은 행성으로 불리웁니다. 가장이라는 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 같은 행성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행성은 다른 많은 핫 슈퍼어스와 비교하여 반구간 온도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다른 히로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행성도 주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어 낮의 온도는 약 3000도에 달합니다. 행성을 온통 장렬하는 용암의 바다로 바꿔버리기에 충분한 온도이죠. 아마 이 행성에는 지각조차 없고 멘틀 바다가 코어까지 뻗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밤쪽의 반구는 영하 200도라는 그야말로 우주의 추위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금속과 암석 우박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는 낮측 반구에서 운반되어 온 광물이나 금속 기체가 식은 것으로 밤측 반구 자체는 영원한 얼음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콘트라스트를 가진 태양계 외행성은 그 밖에도 몇 개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희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반구간에 이렇게 급격한 온도차가 있는지는 그 원인은 알지 못하고요. 어쩌면 안정적인 대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항성풍이 대기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KELT-9b 인류가 아는 태양계 외행성은 작은 적색외성이나 주황색 별, 황색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다른 항성 옆에 있는 행성은 트랜짓 기법에 의해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행성은 주성을 숨기는 위치에 있으며 항성이 작을수록 트랜짓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기 드문 예외가 KELT-9b입니다. 이 행성은 스펙트럼형이 A형인 고온의 백색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성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5일입니다. 사실 목성의 3배 질량과 2배 남짓한 크기를 가진 이 천체가 인류가 아는 가장 고온의 행성 중 하나가 된 건 주로 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곳의 낮의 온도는 4300도를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몇몇 항성보다 높고 적어도 적색외성이나 몇몇 주황색 별을 웃도는 온도입니다. 밤하늘에서 이 행성들이 주성보다 더 밝게 빛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눈에 띄겠습니다. NGTS-10b NGTS-10b는 다른 핫 주피터와 마찬가지로 주성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의 다른 히로인들과 비교하면 행성의 온도는 상당히 낮고 낮측 반구에서도 1000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비가 오기에는 충분한 온도입니다. 그 비는 무려 루비 등의 보석비인데요. 만약 이 행성에 도착했고 살아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행성이 흥미로운 데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이 행성에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요. 항성의 조석작용에 의해 이 행성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항성풍에 의해 대기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 결과 코어만 남고 결국 K2-141b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은 핫 슈퍼어스나 핫 주피터의 대부분이 머지않아 같은 운명을 밟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목숨을 잃고만 고대 그리스 이카루스의 전설을 알고 계신가요? 항성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온의 행성의 대부분은 상당히 늙은 항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계속 가까운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 더 먼 궤도에서 이동해 온 것은 아닐까요? 현 시점에서는 이 의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HAT-P-1b 이 행성은 이번에 소개한 어떤 히로인들보다 빠르게 16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521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행성 또한 핫 주피터로 분류되고요. 공전 주기는 4.5일, 낮의 온도는 약 1000도입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목성의 절반 정도이지만 크기는 훨씬 크고 최소한 목성 직경의 1.5배는 됩니다. 이 행성은 어디가 흥미로울까요? HAT-P-1b는 밀도가 매우 낮아 퍼피 플래닛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일반적인 핫 주피터와는 다른 꽤 드문 유형의 행성으로 일명 핫 세턴이라고도 불립니다. 핫 세턴은 핫 주피터와 마찬가지로 가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가스는 항성의 빛에 의해 강하게 데워진 상태입니다. 행성이 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성의 2배 이상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만약 2배가 되지 않는다면 대기도, 행성의 물질 자체도 심하게 팽창하기 시작해 비대화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크기는 커도 밀도는 낮은 천체가 됩니다. 어쩌면 최종적으로 HAT-P-1b는 NGTS-10b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행성은 항성의 조성력에 의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위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수백만 년 후의 일입니다. 두 얼굴의 별 코롯 7b. 우리가 방문한 최초의 행성은 웹불소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마법의 말 같은 건 없어요. 애초에 이런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세상이 불로 끝장난다는 사람도 있고 얼음으로 끝장난다는 사람도 있다 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시인이 코롯 7b에 방문한다면 양쪽의 상황을 동시에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비교적 작은 행성은 중심이 되는 항성에 아주 가까운 곳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1년이 20시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엔 분명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매일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항성과 가깝기 때문에 코롯 7b는 지옥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한쪽 면은 항상 항성 쪽으로 향하고 있어 섭씨 2500도로 타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암석이 증발해버릴 정도의 온도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장렬하는 용암의 바다가 존재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항성에 접하지 않은 쪽에 있는 그림자에 몸을 숨기는 건 어떨까요? 그럼 분명 실망하실 텐데요. 그곳의 환경 역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 편의 반구는 얼음으로 뒤덮여 기온이 아주 낮고 게다가 하늘에서는 눈 대신에 돌이 내립니다. 눈싸움은 못하겠네요. 1SWASP J1407b의 슈퍼링. 토성은 가장 멋진 고리를 가진 행성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용감하게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이 복잡한 이름을 가진 외계 행성 1SWASP J1407b입니다. 간신히 안 틀리고 한 번에 말했네요. 아무튼 이 1SWASP 요약하자면 이 행성에는 아주 큰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경 수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리가 무려 30여 개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고리의 반경은 약 0.6 천문단위, 즉 9천만 킬로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토성이 그런 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구 밤하늘에 보름달보다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또 이 외계 행성 자체도 작지는 않아서 그 질량은 목성의 약 20배가 넘습니다. 요컨대 슈퍼링을 가진 초거대 행성이라는 뜻이죠. 이 별의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계 행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10억 캐럿의 행성 PSR J17191438b. 우리는 이번 랭킹 중 가장 비싼 행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별의 존재를 안다면 리아나의 노래에 나오는 We're beautiful like diamonds in the sky 라는 가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보세요. PSR J17191438b 다이아몬드 행성입니다. 불행히도 이 태양계 외행성은 이웃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별은 중성자별인 펄서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요. 오랜 옛날 이 별은 아마 항성이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이별은 백색 외성이었지만 중성자별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증발돼 버린 것이죠. 남은 것은 목성의 20배의 밀도를 갖고 있는 단단한 핵뿐입니다. 이 행성은 중성자별에 매우 가까운 곳을 공전하고 있어 2시간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이 혹성의 지표에 선다면 분명 승자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밭을 갈지는 못하겠네요. 어둠의 행성 TRES-2b. 여러분은 어둠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의 행성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TRES-2b는 용자리에 있는 목성 정도의 사이즈로 우리 태양과 비슷한 항성 주위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 온도가 무서울 정도로 높아 980도를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색을 상상해보세요. 아크릴 물감의 검은색보다 더, 그름이나 석탄, 상복보다 더 어두운 색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TRES-2b입니다. 이 별의 지표가 반사되는 빛은 1% 미만인데요. 패션 업계에서는 정통적으로 블랙이 정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표현은 이 별에도 해당됩니다. TRES-2b는 한결같이 시꺼먼 별입니다. 그 때문에 이 별은 발견부터도 무척 어려웠대요. 전체의 표면이 장렬하여 타고 있다면 흐릿하게라도 불그스름한 빛을 내고 있었을 텐데요. 이 혹성의 대기 중에는 칼륨이나 나트륨, 산화티타늄의 증기가 있어 빛을 삼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표면이 이처럼 어두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별에서 보물찾기를 한다면 절대 못 찾을 것 같죠? 그런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도록 평생 손을 앞으로 하고 헤매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다 행성. 첫 번째 목적지는 지구에서 13파세거리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창밖으로 반짝이고 있는 불그스름한 별을 보세요. 이는 적색 외성인 글리제 1214입니다. 비슷한 별은 많이 있지만 이 별은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우선 글리제 1214는 궤도상에서 처음으로 슈퍼어스가 확인된 적색 외성입니다. 또한 그 행성인 글리제 1214b 자체도 주목할 만한 천체입니다. 여러분, 스타워즈에 나오는 카미노라는 해양 행성 기억하시나요?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클론 제조가 이루어졌던 행성입니다. 글리제 1214b는 그 별과 꼭 닮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 해왕성보다는 작습니다. 전문가의 추정으로는 질량의 4분의 3이 물, 나머지는 아담한 돌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행성은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는 셈이지요. 원하신다면 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수천 킬로나 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뜨거운 얼음 행성. 수영은 잘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글리제 436b입니다. 앞의 행성과 어딘가 비슷한데요. 이 별도 어둑어둑한 적색 외성 주위를 돌고 있으며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서 나온 별과 비교하면 아주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리제 436b는 중심별과 굉장히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무척 더워서 낮에는 섭씨 439도나 되고 거대한 천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에 푹 쌓여 있습니다. 이 대기 속은 직접 보세요. 끝없는 얼음 평원이 보이시나요? 금성 표면과 맞먹는 초고온이면서도 기압이 엄청나게 높아 물이 얼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지금 은하계 최대급으로 뜨거운 스케이트 링크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행성의 물질을 아주 조금만 떼서 지구의 환경에 놓는다면 순식간에 증발하며 꽤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성의 얼음을 선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은하계 벽난로.
지난번 투어에 참가하셨던 분들이라면 장렬하는 유리비가 쏟아지고 먼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HD 189733AB라는 별이나 철이 녹을 정도로 높은 온도를 가진 개자리 552별과 같은 멋진 행성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장소를 좋아하신다면 희소식이에요. 앞으로 이와 비슷한 행성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HAT-P-7. 이 행성은 태양보다 크고 무거우며 고온의 항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항성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더운 행성이죠. 만나보시죠. 핫 주피터입니다. 이 별이 거의 새까맣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HAT-P-7b의 알베드는 0.03. 인류가 아는 가장 낮은 알베드를 가진 천체 중 하나입니다. 즉, 이 행성은 받는 빛의 97%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탄소보다 더 검습니다. 온도가 상당히 높은 항성의 지근거리에 있으며 알베드마저 월등히 낮다. 그런 무시무시한 조건이 조합된 결과 HAT-P-7b는 벽난로와 같은 상태가 되었답니다. 이 행성에서의 낮 쪽의 온도는 2500도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선이 녹아버릴 테니까요. 은하계 타고 남은 찌꺼기. 다음 목적지인 WD-1145+017b는 믿을 수 없게도 HAT-P-7b보다도 더 고온입니다.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3730도.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백색 외성에 극히 가까운 궤도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전의 중심에 있는 백색 외성은 항성이 과거 팽창하고 거의 모든 물질을 퍼뜨린 뒤에 남겨진 타고 남은 찌꺼기로 작지만 초고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크기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인류가 아는 가장 작은 태양계 외행성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반경은 수천 킬로미터 정도로 세레스의 2배에 해당하며 명왕성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또한 질량은 지구의 0.000667배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서 자라나는 풍부한 꼬리에 주목해보세요. 이 꼬리는 녹은 행성의 물질이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발생합니다. 머지않아 이 행성은 실온에 놓인 드라이 아이스처럼 완전히 녹아버릴 운명입니다. 이 행성은 아마 전에는 더 컸을 거예요. 수십억 년 후 태양도 백색 외성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지구도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타고 남은 찌꺼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태양계 밖 가장 작은 천체. 다음 행성은 SDSS J1228+1040b입니다. 이 역시 백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 어쩌면 WD-1145+017b와 마찬가지로 더 큰 타오르는 찌꺼기일지도 모릅니다.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까요? 보세요. 일그러진 모양의 돌이 바로 그 행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소행성입니다. 이것의 크기는 겨우 128km밖에 되지 않는데요. WD-1145+017b와는 달리 완전한 행성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크기로 보면 소행성이나 거대 행성의 위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궤도상에 다른 천체의 파편이 대량으로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궤도상에서 쓰레기를 완전히 배제하기엔 이 행성은 너무 작습니다. 이 행성은 이전의 행성만큼 고온은 아니지만 쾌적한 온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착륙하지 않을게요. 또한 백색 외성을 둘러싼 이 소행성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행성이 항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 산산조각 나면서 불태워진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그 이카루스처럼 말이죠. 콘트라스트가 있는 행성. 슬픈 운명을 밟은 찌꺼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같은 천체의 생전 모습이나 지구에게 기다리고 있을 앞으로의 운명을 생각하면 어쩐지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더 재미있는 천체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 궤도가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행성은 어떨까요? 0.97이라는 가장 높은 이심률을 가진 행성, 그것이 바로 HD 20782b입니다. 이 행성은 중심별의 0.06AU까지 접근하며 1.381AU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대해서는 이상한 궤도를 갖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즉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심률은 그보다 조금 낮지만 더욱 밀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행성 HD 80606b로 가보겠습니다. HD 80606은 태양과 비슷하지만 약간 어두운 행성입니다. 또한 그 행성은 목성의 4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아름다운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HD 80606b는 중심에 있는 항성을 111일 동안 한 바퀴 돕니다. 완성점에서 0.88AU까지 떨어져 있으며 항성에서는 지구가 태양에게 받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열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근성점에서는 항성의 0.03AU까지 접근합니다. 이는 수성의 근일점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리예요. 이 행성 궤도상에 잠시 머물면서 항성과 접근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접근할 때마다 엄청난 파워와 아름다움을 동반한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대기의 온도는 6시간 만에 2배 이상으로 상승하고 1000도를 넘어서며 항성이 순식간에 다가오면서 이글거리는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하늘을 거의 뒤덮어버립니다. 온도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초속 4km가 넘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바람이 발생합니다. 항성풍의 활동이 심해지면 거대 가스 행성의 대기가 멋진 오로라로 반짝이게 됩니다. 사진 찍으실 거면 바로 지금이에요. 잊지 못할 광경이 여러분께 평생의 추억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표면 온도가 일부 항성보다 훨씬 높은 행성에 대해 배워볼 시간입니다. 새로운 발견.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TOI 2109b라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이른바 뜨거운 목성으로 분류되는데요. 뜨거운 목성이란 거대 가스 행성 중 항성과의 거리가 수성과 태양 사이보다 훨씬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유형의 행성은 첫째로 주성을 향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으며 둘째로 엄청난 고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는 가장 고온의 행성이지만 평균적인 뜨거운 목성에 비하면 시원할 정도의 장소이지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주목할 행성은 뜨거운 목성의 기준에 비춰보아도 월등한 고온의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860광년 거리에 있는 항성 TOI 2109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스펙트럼형이 F형으로 태양과 비슷하지만 태양보다 밝고 고온인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1.5배, 지름은 태양의 1.7배에 해당합니다. 이론상 이 항성계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나 거주에 적합한 행성을 찾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성은 TOI 2109b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가 발견한 이 뜨거운 목성은 주성으로부터 불과 240만 킬로미터 궤도상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TOI 2109b가 태양계에 있었다면 태양까지의 거리는 수성과 태양 거리의 2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이것의 질량은 목성의 5배지만 지름은 목성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 행성은 태양계의 거대 행성보다 훨씬 밀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 행성이 1회의 공전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16시간으로 하루도 그와 같은 길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행성은 일반적인 뜨거운 목성과 같이 조석 고정되어 있고 주성을 향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행성.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많은 뜨거운 목성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성과 꽤 거리가 있는 통상적인 행성에 비해 뜨거운 목성이 관측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렬하는 거대 가스 행성이 하나 더 발견된다고 해도 그 자체가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지는 않을 겁니다. 천문학자가 TOI 2109b의 낮측 온도를 계산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어 군데 더 계산한 결과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항성과 면한 쪽이 3631켈빈, 섭씨 3358도라는 엄청난 고온임이 판명된 것입니다. 즉, 이 행성은 많은 항성보다 온도가 높은 것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적색외성보다는 고온입니다. 참고로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표면 온도는 3000켈빈을 약간 웃도는 정도입니다. 현 시점에서 TOI 2109b는 외계 행성 중 두 번째로 온도가 높은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온도가 높은 행성은 켈트-9b밖에 없습니다. 이 행성은 100조짜리 방향, 태양으로부터 670광년 거리에 있는 매우 밝고 고온인 청백색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켈트-9b 역시 거대 가스 행성으로 주성을 향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낮측의 온도는 4600켈빈으로 태양 채색층의 일부 지역보다 고온입니다. 이 엄청난 고온으로 인해 켈트-9b는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이 행성은 서서히 질량을 잃으며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전리물질이 행성을 쫓듯이 궤도상으로 성장해 혜성과 같은 꼬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켈트-9b와 TOI 2109b의 공통점은 이런 행성이 항성의 방사선뿐만 아니라 항성의 중력에 의해서도 가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행성 모두 주성의 질량이 상당히 크고 주성이 행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목성이 이오 내부를 휘저으며 화산 활동을 유발하고 이오 표면을 활활 타오르는 유황의 강과 호수가 펼쳐진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항성의 중력은 행성 내부를 끊임없이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행성이 가진 수수께끼. 일반적으로 뜨거운 목성에는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행성에서는 낮과 밤 사이에 큰 온도차가 있는데요. 이 켈트-9b에서도 철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즉, 낮 쪽에서 철이 증발하면 그것이 구름이 되어 밤 쪽으로 이동하고 식혀져서 녹은 철의 비가 되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낮의 옆에서 밤의 옆으로 혹은 그 반대로 부는 바람은 풍속이 음속의 몇 배에 이르며 무시무시한 뇌우가 대기를 가릅니다. 이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론상 이와 비슷한 일이 TOI 2109b의 대기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이 행성은 온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거동도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목성의 밤쪽은 낮 쪽보다 온도가 낮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밤쪽이 쾌적한 온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HD 189733AB는 녹은 유리비가 내리고 시속 8700km의 바람이 부는 행성이지만 이곳에서는 낮의 온도가 930도, 밤의 온도가 425도에 이릅니다. 이론상 TOI 2109b의 밤측 온도는 대략 1500도에서 2500도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TOI 2109b의 밤측 온도가 기기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행성이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째서 이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온도차가 두드러진 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 수성도 낮에는 지표가 427도까지 따뜻해지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외계 행성 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것이 코로칠 B입니다. 수성과는 달리 이 행성은 주성을 향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는데요. 낮의 반구에서는 온도가 2600켈빈에 이르러 활활 타오르는 용암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편 밤쪽의 온도는 50켈빈, 즉 섭씨 영하 223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성과 코로칠 B는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천체가 대기 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해 TOI 2109b는 거대 가스 행성이기 때문에 꽤 두꺼운 공기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도차를 작게 만들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TY2109b가 뜨거운 목성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큰 질량을 가진 핫 슈퍼어스일까요? 이 문제의 답은 이제부터 찾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TY2109b가 붕괴 도중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행성이 조금씩 주성에 접근하고 있어서 접근 속도가 다른 뜨거운 목성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 후에는 항성에 충돌하고 그 불길에 휩싸여 증발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뜨거운 목성은 꽤 수명이 긴데 TY2109b는 우주의 기준으로 볼 때 무덤의 한쪽 다리를 거의 넣어놓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 행성은 얼마 전까지 더 먼 궤도상을 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섭동에 의해 항성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혹시 이 행성은 지금 있는 항성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처를 지나갈 때 항성에 의해 포획된 별이 아닐까요? 하지만 보통 이런 행성들은 매우 먼 곳에 이심률이 높은 궤도상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는 또다시 TY2109b가 왜 이런 슬픈 운명을 겪게 되었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만나기를 꿈꾼 지도 벌써 1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화성이나 금성에 우주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태양계 외의 행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행히 태양계 이외의 은하계에서 이미 꽤 많은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주목합니다. 지구가 정말 생명에게 이상적인 곳일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곳보다 생명에 더 쾌적한 행성은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지구는 얼마나 이상적인가?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생명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수십억 년에 걸쳐서 계속 빛나고 있는 밝은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이른바 헤비터블 존 중앙에 있으며 지구는 단단한 지표면과 충분한 농도의 대기,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다만 현대 대부분의 연구진들은 단순히 지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달. 달인 어떤 지구형 행성에도 달과 같은 위성은 없습니다. 달이 태어난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죠.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테이아라는 행성과 충돌했고 그 결과 우주로 대량의 물질이 방출되었습니다. 바로 그 물질이 달을 형성한 것이죠. 달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지구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다른 결말이 펼쳐집니다. 행성은 작을수록 빨리 식어버립니다. 지구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쯤 지구는 화성이나 금성과 마찬가지로 지각변동 활동을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각변동은 생물권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지구의 액체 외곽 움직임이 멈추면서 자기장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태양풍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지표면에 있는 액체의 물은 빠르게 분해되었을 겁니다. 덧붙여 화성이 자기장을 거의 가지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원인이며 금성이 지금과 같은 지옥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주된 원인도 태양풍에 의해 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태양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태양의 나이는 약 45억 살, 남은 수명도 그와 비슷하며 곧 태양의 노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태양의 노화를 나타내는 초기 증상 중 하나는 활발한 활동입니다. 앞으로 10억 년이면 지구의 온도는 크게 상승해 지구상의 생명은 살 수 없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구의 다세포 생물이 진화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딱 좋은 타이밍에 태어난 건 역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구의 지적 생명체가 태어날 기회는 정말로 미미했던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슈퍼 헤비터블 행성입니다. 슈퍼 헤비터블 행성이란
이 행성은 K형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태양과 같은 G형 항성과는 달리 K형 항성은 약간 어둑하지만 그 대신 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즉 K형 별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지적 생명체까지 진화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는 셈이죠. M형 적색외성은 수명이 더 길지만 지나치게 어둡습니다. 적색외성을 공전하는 행성에 액체에 물이 존재하려면 행성의 궤도가 항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성과 행성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적색외성의 중력으로 인해 행성이 조석 고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성에는 지각 변동도 없고 자기장도 갖지 못하게 되죠. 행성은 적어도 지구의 1.5배의 질량을 가진 슈퍼어스 정도가 딱 좋습니다. 슈퍼어스가 되면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위성이 없어도 수십억 년간 차가워질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충분히 농밀한 대기를 유지하며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K형 별은 태양만큼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성이 강력한 자기장을 갖지 않더라도 항성풍이 행성 표면의 물을 활발하게 분해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대기가 농밀하면 동결 같은 치명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날 확률도 낮아집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행성이 과연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려 24개가 발견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행성을 다루어 볼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정상급 행성, 슈퍼 헤비터블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성? 재미있는 행성으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로 케플러 442b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거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며 스펙트럼형이 K형인 항성을 주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하면 크기는 1.34배에 질량은 2.36배. 표면의 중력도 지구보다 30%밖에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 범위입니다. 이 행성은 주성 헤비터블 존에 있으며 1회 공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112일하고도 9시간입니다. 이 행성이 안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나이인데요. 주성이 아직 30억 살도 되지 않아 너무 젊다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수명이 훨씬 긴 것을 감안하면 주성도 행성도 지금은 아직 아기일 뿐입니다. 케플러 442b의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려면 물론 앞으로는 상당한 기회가 있겠지만 당장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재미라는 점에 있어서는 케플러 440b도 지지 않습니다. 이 행성도 많은 부분에서 앞서 말한 행성과 비슷한데요. 이 행성은 지구의 1.86배 정도의 슈퍼어스로 K형 항성을 주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1회 공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0일입니다. 언뜻 보면 케플러 440b는 지적 생명체의 고향 후보에 딱 맞는 것 같죠? 다만 안타깝게도 이 별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질량이나 나이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너무 어리거나 질량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케플러 6.2 항성계에는 케플러 6.22와 케플러 6.2f라는 두 개의 헤비터블 행성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플러 6.2는 K2형 주황색 외성으로 나이는 70억 살. 태양보다 훨씬 나이가 많네요. 두 행성은 모두 슈퍼어스로서는 딱 알맞는 크기입니다. 질량은 전자가 지구의 4.5배, 후자가 2.8배입니다. 표면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간 크지만 극단적으로 큰 것은 아닙니다. 생물권으로서는 충분히 쾌적해요. 현재까지 나온 전체 행성 중에서 이 두 행성이 슈퍼 헤비터블 행성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다음으로는 HD 85512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글리제 370. 이 별은 다른 항성에 비해 지구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거리는 36광년. 은하 기준으로는 바로 손이 닿는 거리예요. 글리제 370에는 지구의 3.6배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글리제 370은 K형 별치고는 상당히 온화한 곳입니다. 인류의 우주선이 완성되면 글리제 370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어쩌면 인류가 처음으로 지적 생명체와 조우하는 것도 이 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리제 514b. 이 랭크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건 바로 2022년에 발견된 행성입니다.
이는 지구에서 볼 때 천여자리 방향, 약 25광년 거리에 있는 적색외성 글리제 514를 도는 행성입니다. 글리제 514b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지구의 5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슈퍼어스인데요. 이 행성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상당한 크기라고 한다면 밀도는 낮을 것이기 때문에 지표에서의 중력은 충분히 허용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주성과 약 0.4AU 거리에 있으며 1회 공전에 140일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적색외성 행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적색외성은 매우 어둡고 질량이 작은 천체이지만 성질이 거칠어서 방사선을 방출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색외성의 경우 행성은 주성 바로 근처를 돌며 조석 고정에 의해 고정되어 대부분 대량의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리제 514와 그 행성은 다른 이런 천체들과는 달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글리제 514는 스펙트럼명이 M0V20이라는 서브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장 고온 및 대질량의 적색외성으로 조금 지나면 태양의 미니어처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K형 주계열성이 되는 천체입니다. 다음으로 글리제 514b는 주성과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만일 적색외성이 더 어두컴컴할 경우 지표에 액체 물이 존재하려면 행성이 주성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데 글리제 514b에게 그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성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이 행성상에서는 밤낮의 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리제 514b가 안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궤도 이심률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이 행성은 주성의 헤비터블 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주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겨울이 되면 영하 100도라는 강추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분명 그 환경에 적응하고 있지 않을까요? 테이블 산자리 파이별 D. 테이블 산자리 파이별은 지구에서 약 60광년 거리에 있는 태양과 비슷한 항성입니다. 이 별은 맑은 날에 거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관측자의 시력이 좋은 경우에만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항성계에는 지금까지 최소 2개의 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성은 주성에서 3.3AU 거리에 있으며 목성의 10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거대 몬스터입니다. 두 번째 행성은 주성 바로 옆에 있고 지구의 5배의 질량을 가진 타오르는 슈퍼어스입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6일 남짓입니다. 최근 테이블 산자리 파이별에 세 번째 행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13배 정도로 조금 무거우며 1회 공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124일입니다. 즉, 이 행성은 주성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성은 흥미로운 점이 많은데요. 우선 이 행성은 해왕성과 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형 위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행성에 관한 데이터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행성과 주성의 거리는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질량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테이블 산자리 파이별 D는 지구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의 행성일지도 모르겠네요. 라란도 211855D. 라란도 211855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항성 중 하나로 지구에서 8광년 남짓거리에 있습니다. 이 항성은 적색 외성이지만 글리제 514와 마찬가지로 매우 밝고 이 유형치고는 대형이며 대질량인 천체입니다. 이 항성에는 3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성은 주성에 너무 가깝고 두 번째 행성은 매우 먼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부합하는 건 마지막으로 발견된 세 번째 행성인데요. 이 행성은 라란도 21185D라고 불리며 질량은 지구의 4배 미만입니다. 주성으로부터의 거리는 0.5AU이고요. 공전 주기는 215일입니다. 즉 태양계로 치면 금성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란도 21185는 적색 외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 행성은 상당히 온도가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대기가 있고 그것이 온실가스를 포함하고 있다면 주성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D 24040c HD 24040은 질량도 밝기도 태양에 가까운 별입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황소자리 방향으로 152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2006년 이 행성에서 목성의 4배 질량을 가진 대형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그 행성은 주성에서 4.5AU 거리를 돌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이 아무 특징도 없는 천체가 이 항성계에서 알려진 유일한 행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 항성계에 또 하나의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HD 24040c입니다. 이 행성은 훨씬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이 행성은 주성에서 1.3AU 거리를 돌고 있는데요. 즉 태양계로 치환하면 지구와 화성 사이에 있고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질량은 해왕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이 행성의 질량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실제로는 해왕성보다 지구의 질량에 가깝다면 지구와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카미노와 같은 해양 행성일 수도 있죠. 만약 HD 24040c가 거대 얼음 행성이거나 거대 가스 행성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행성에는 거주 가능한 위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HD 156668c HD 156668은 지구에서 허큘리스 자리 방향 80광년 거리에 있는 스펙트럼형이 K형인 항성입니다. 이런 미니어처판 태양은 적색 외성과 비교하면 밝고 무겁고 따뜻하지만 이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태양과 같은 G형 별만큼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바로 이 K형 항성이야말로 거주 가능한 행성의 이상적인 스펙트럼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K형 별이 온화하고 안정적인 데다 수백억 년이라는 매우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HD 156668에는 지금까지 행성이 하나밖에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 행성은 하루여 만에 주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장렬하는 슈퍼어스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 별에 또 하나의 행성이 확인됐는데요. 그게 HD 156668c입니다. 이 행성은 주성에서 1.5AU 거리에 있으며 공전 주기는 811일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성이 태양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헤비터블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HD 156668은 태양보다 조금 어둡기 때문에 헤비터블존 아슬아슬한 곳에 있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파라미터는 지구와 많이 비슷합니다. 이 행성에 충분한 밀도의 대기가 있다면 동결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표면 전체에 물로 뒤덮인 태양계 외행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과학자는 이런 행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 행성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해양 행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세계에서 생명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해양 행성이란? 해양 행성은 가설상 태양계 외행성으로 그 질량의 상당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을 말합니다. 우주에서 온 사진을 보면 지구 대부분이 바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물은 지구 질량의 불과 0.05%에 불과하죠. 하지만 해양 행성의 경우 이 비율이 25%에서 50% 정도로 훨씬 높아집니다. 행성 전체를 덮는 물의 바다는 이 같은 외계 행성의 표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얼음층 아래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관측되고 있어요. 게다가 그런 바다는 굉장히 깊어서 깊이가 100km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마리아나 해구가 작은 틈처럼 느껴지는 것 같네요.
현재까지 천문학자들은 약 4,000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세계를 연구하면서 우리 태양계가 다른 항성계와 다르다는 결론을 내게 되죠. 우리 태양계에는 슈퍼어스나 미니 해왕성 같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종류의 행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태양계 내의 작은 암석 행성과 바깥쪽의 거대 가스 행성뿐이죠. 해양 행성은 아마 미니 해왕성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2배에서 4배의 크기인 반면 밀도는 매우 낮은데 이는 일반적인 거대 가스 행성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대기층 대신 많은 양의 물로 인해 밀도가 낮게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다만 이후 대부분의 미니 해왕성은 자신의 항성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양 행성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나 주변이 온통 얼음지대인 이른바 프로스트 라인 너머에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해양 행성은 자신의 항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미니 해왕성 자체가 항성에서 떨어진 곳에서 형성되어 점차 항성 쪽으로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음 밑의 생명. 물은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외래 생물의 단서를 찾는다면 해양 행성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지구를 제외한 이야기지만 천문학자들이 엔셀라두스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가장 유망한 생명 발생 장소 중 하나라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엔셀라두스와 유로파는 얼음층 아래의 바다와 더불어 생물에게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엔셀라두스와 유로파의 표면에서 솟아나는 물의 흐름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즉, 이 두 천체는 지질학적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세상은 어떨까요? 그런 외계 행성의 물밑 상태는 지구의 바다와 조금도 닮지 않았을 것입니다. 깊은 바다의 수압은 지구 대기압의 100만 배나 높아요. 이 때문에 해저의 물은 압축되어 지구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이한 얼음층으로 변하죠. 행성의 외곽은 두께가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얼음 갑옷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다에서 열수 분출공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구에서는 열수 분출공 주위로 햇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묘한 생물군이 형성되지만 이 역시 너무 깊은 곳이라면 불가능해요. 그 밖에 대륙이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행성의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암석은 탄산가스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온이 상승하면 암석의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제거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이 반응이 둔화됩니다. 육지가 없는 행성에서는 이런 조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온은 무질서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급격히 변동하죠. 하지만 그래도 기후가 온화한 곳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해양 행성에서 생물이 쾌적하게 느끼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그러한 온난한 곳의 표면에 존재하는 얇은 물의 지대입니다. 이 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과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잠들어 있는 행성 외곽층의 광물이 필요한데요. 운 좋게 운석 낙하로 인해 소량의 광물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양 행성의 생물에게도 아주 드물지만 기회는 있다는 뜻이죠. 해양 행성에서는 제대로 된 문명이 발달할 수 있을까요? 인간 자연 정복의 첫걸음은 불의 이용이었는데 하지만 해양 행성의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행성 솔라리스를 찾아서. 불행히도 해양 행성은 아직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전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아직까지 태양계 외행성을 자세히 조사할 수 없는데요.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항성과 달리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성들을 발견하고 관측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크기와 질량, 또한 항성까지의 거리를 추측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산에 근거하여 수학적 모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구축합니다. 나사 천문학자가 실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 행성은 우리 은하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와 같은 크기로 질량이 지구보다 큰 53개의 외계 행성을 선출하여 조사한다면 그중 약 25%의 유로파, 엔셀라두스와 같은 바다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한 행성에서 얼음 화산 자국을 발견할 수 있다면 외계 생명 탐구에 큰 진보를 꾀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희망은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제임스 웨브 등 앞으로 나올 신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발견 가능성. 해양 행성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후보가 몇 개 있습니다. 아마 그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태양계 외행성 GJ1214b일 거예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겨우 48광년입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6배이고 크기는 약 3배예요. 행성이 플라즈마 형태의 물로 가득 찬 바다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답니다. GJ1214b는 자신의 항성에 너무 가까운 나머지 행성의 기온이 높고 바닷물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해양 행성의 또 다른 후보는 케플러 22b인데요. 이 외계 행성은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첫 번째 행성입니다. 케플러 22b는 슈퍼어스로 분류되는데요. 이 행성의 크기는 지구의 약 2.4배입니다. 현재까지 이 행성의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 구조가 지구와 비슷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아마 이 행성은 두꺼운 가스나 액체층으로 덮여 있을 확률이 높답니다. 해양 행성의 후보는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항성 트라피스트 1 주위를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이 7개나 돌고 있어요. 그중 3개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습니다. 이 3개는 모두 밀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는 대량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네요. 따라서 트라피스트 1 주변으로 해양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답니다. 앞으로도 과학자들이 물로 가득 찬 신비한 세계를 더 탐구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과학기술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성 솔라리스와 비슷한 행성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지난 10년간 발견된 것 중 특히 희귀한 천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주제는 태양을 닮은 젊은 별 주위를 공전하며 토성의 고리를 웃돌 정도의 거대한 링을 자랑하는 대형 행성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부터 저희가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곳은 J1407b라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1SWSP J1407.93-394542.6이라는 매우 긴 이름을 가진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이 별에게는 미안하지만 J1407이라는 약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J1407은 스펙트럼형이 K형, 나이는 1600만 년 이하의 아주 젊은 항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볼 때 켄타우루스 자리 방향 464광년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두워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별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최근의 일인데요. 어쩌면 앞으로 10억 년 사이에 더욱 빛을 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스펙트럼형은 F형이나 G형으로 넘어가며 태양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0.9배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J1407 자체는 그리 희귀한 항성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 젊음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한동안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항성을 연구하는 것은 태양이 45억 년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태양계에 얽힌 많은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항성들은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계가 늘거나 줄어드는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을 꼽는다면 J1407의 유일한 행성인 J1407b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2012년 주성의 수년치 광도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기 5년 전에는 J1407의 계속적인 감광이 관측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추측대로 이 감광은 대형 행성의 통과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트랜짓 기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다양한 항성계에는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천문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토성의 강화판. 발견된 행성을 조사할수록 연구자들은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 행성은 목성의 20배라는 엄청난 질량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목성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나 위성, 소행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J1407b를 물질로 분해하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6,356개나 생기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큰 질량의 천체는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색 외성이라는 건 행성과 항성의 중간형에 해당하는 천체입니다. 갈색 외성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기에 충분한 질량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간단히 말하면 타지 않고 거의 빛나지도 않는 천체가 태어나 빛을 잃고 식을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단지 계속해서 그을음을 내기만 할 뿐입니다. 갈색 외성을 항성으로 볼지 행성으로 볼지 아니면 특수한 천체로 볼지에 대해 과학자들은 지금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J1407b의 핵융합 반응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J1407b를 조사하던 중 이 행성이 거대한 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성 같은 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행성에 비하면 토성은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행성은 토성과 비교해 월등히 큰 질량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링 역시 그에 걸맞는 링을 갖고 있습니다. 합계 질량은 지구에 필적하며 링의 외경은 9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는 토성 링의 640배에 해당하고요. 태양에서 금성까지의 거리에서 겨우 1800만 킬로미터를 뺀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J1407b는 비공식적으로 토성의 강화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큰 링에서 몇 개의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틈은 행성에서 6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요. 천문학자들은 이곳에 지구와 맞먹는 질량을 가진 거대한 위성이 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위성이 링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틈새 위치도 그보다 질량이 작은 외계 위성이 있는 곳과 일치할 것입니다. J1407b 링은 그 자체로도 아주 큰 임팩트를 자랑하지만 이상한 행성의 수수께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행성은 주성 주위를 매우 편향된 궤도로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측해본 결과 공전 주기는 3.5년에서 14년 미만으로 다양한 추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편향된 궤도와 주성에서 크게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항성계에서 태어난 행성이 아닌 항성에 포획된 행성에 해당합니다. J1407b의 항성계에 다른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무래도 이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항성계에 침입한 거대 행성이 다른 행성을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태양계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왕성의 유일한 거대 행성 트리톤이 그렇습니다. 트리톤도 해왕성에 의해 포획된 천체로 해왕성 주위에 소형돌만 몇 개 남기고 다른 대형 위성을 모두 쫓아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J1407b의 링 궤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링은 곧바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행성, 항성, 링의 수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성공했죠. 실험 결과, 링이 안정되려면 링의 회전 방향과 J1407b가 주성을 도는 공전 방향이 반대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1407b를 둘러싼 링의 성질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하게 해명되어 있진 않습니다. 태양계에서는 어느 대형 행성에도 링이 있지만
토성의 고리가 가장 크고 화려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링은 행성보다 새롭고 질량이 너무 작아서 소형 위성조차 되지 못한 미세한 돌이나 눈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이번 거대 행성은 그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행성이 주성에 포획된 것인지 아니면 주성과 같은 성간가스 구름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행성은 항성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립니다. 아무래도 이 행성의 링은 원시 행성계 성운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시 위성계 성운이거나 그 잔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링 입자들은 지금도 서로 충돌하고 모여들며 조금씩 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프로세스가 이미 완료된 곳에서는 새로 형성된 외계 위성이 궤도상에서 쓰레기를 없애고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 과학자에 의해 제1407b라는 행성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과학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 행성의 주성으로 알려진 항성은 단순히 밝기가 자주 변하는 평범한 변광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밝기 저하를 식으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실망하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과학자가 이 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그 어떤 목록에서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 행성의 놀라운 특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나간다면 더 많은 비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